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제60회 토픽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픽 2 중에서도 읽기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토픽 2 읽기는 1번부터 50번까지 50문제가 있고요. 모두 다 한 문제에 2점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번부터 8번까지 조금 쉬운 부분이지만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번부터 2번까지는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휴대전화를 띠리리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해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한 거지 생각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지 보세요. 보든지, 보다가, 보려면, 보고서, 즉 휴대전화를 보다 라는 동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전화를 봤어요. 그리고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어요. 내가 서면에서 내려야 하는데 범일동까지 갔어요.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나는 휴대전화를 봤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을 지나쳤어요 라는 말을 할 때 어떤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1번 보든지. 든지는 여러분 선택이죠.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걸 할 때도 있고 이걸 할 때도 있어요. 할 때 우리 든지 사용합니다.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요일에 보통 뭐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일요일에 영화를 볼 때도 있어요. 또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 해요. 이야기할 때 든지 사용할 수 있죠. 영화를 보든지 집에서 청소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휴대전화를 보는 것과 내리는 것을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든지는 땡 되겠네요. 든지 땡.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볼게요. 보다가 있습니다. 다가. 여러분, 다가 문법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동사 하나를 하고 그것이 끝나기 전에 다른 동사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 다가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나는 아직 밥을 다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그만 먹어요. 어떻게? 전화를 받아요. 이럴 때 우리는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으러 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가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가 하다가 다른 동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다가를 많이 쓰죠. 그런데 또 다른 다가는 행동, 우리 동작을 계속 하고 있을 때도 다가를 쓸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책을 읽다가 잤어요. 이야기할 때도 그거죠.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책을 읽는 그 동작이 계속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다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휴대전화를 계속 봤어요. 맞죠? 휴대전화를 계속 봤어요. 응?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다가는 조금 괜찮아요. 표시합시다. 그리고 3번 볼게요. 보려면. 여러분, 려면은 언제 사용하죠? 맞아요. 목적을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그리고 려면하고 친구 문법이 있어요. 려면하고는 뭐뭐려면 아야 어야 해요 라는 그런 려면 아야 어야 하다는 친구 문법이라서 선생님이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토픽 3급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토픽 3급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토픽 3급이 있어야 해요. 해서 려면하고 아야어야 하다 하고
같이 사용해서 문장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휴대전화를 보려면 휴대전화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계속 봤어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려면도 땡. 그 다음에 보고서 볼게요. 이거는 명사 보고서가 아니고요. 보고서를 제출하세요가 아니고 동사 보다에 고서 문법이 같이 더해진 거예요. 보고서 하면은 고 나서 또는 본 후에처럼 순서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죠. 텔레비전을 보고서 그 식당에 찾아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고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휴대전화를 보고 내려야죠. 그죠? 근데 못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를 보다 라는 동사가 계속 되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2번 보다가 이게 정답이 맞네요. 여러분 모두 풀었어요? 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한국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를 많이 띠리링 되었습니다. 자, 한국 친구 덕분에 하는 이 문법 여러분 알아요? 네. 이유와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아주 좋게 됐어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할 때 덕분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를 잘해요. 지금은 한국어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한국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를 많이 띠리링. 동사 한번 볼까요? 알게 되었다, 알도록 했다, 알아도 된다, 알아야 한다. 동사는 모두 알다를 썼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국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를 많이 알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옛날에 많이 몰랐어요. 한국 친구가 많이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한국 문화 많이 알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문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자, 1번 보니까 알게 되었다 해서 게 되다 문법을 썼습니다. 게 되다는 뭐예요? 내가 어떤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그 외부의 영향이죠.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다른 결과가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게 되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국 친구는 나 아니에요. 그죠? 나 아니고 다른 거. 그거 영향을 내가 받아서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조금 다른 결과 나왔어요. 알게 되었다. 맞네요. 그죠?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선택지를 4개 다 본 후에 여러분이 정답, 이거예요. 이야기해야 합니다. 2번 볼게요. 알도록 하다. 도록 하다는 언제 사용하죠? 네. 어떻게 하세요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선생님 목이 아파요. 그러면 선생님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록 하다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라는 말을 할 때 많이 쓰죠. 근데 지금 뭐예요? 나는 이미 한국 친구가 한국 문화 많이 가르쳐줘서 이제 많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도록 했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2번 땡. 3번 알아도 된다. 아도 어도 되다 라는 것은 아도 어도 하지 않아도 되다 하고 똑같아요. 이거 해도 돼요.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알아도 된다? 몰라도 돼요. 이 말이에요. 아도 어도 되다 하고 이 한국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를 많이 알아도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네요. 그죠? 아도 되다를 써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선생님, 이거 숙제 선생님 문장 3개 만들어요.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 5개 만들어요. 괜찮아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예쁜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네, 5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5개 꼭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죠?
3개만 만들어요. 5개도 괜찮아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도 어도 되다는 그럴 때 사용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조금 어색하네요. 그쵸?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아까 려면하고 친구 문법이라고 했는데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해요. 이럴 때 쓰는 거죠. 저는 내일부터 꼭 운동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라고 말할 때 운동을 해야 해요. 그죠? 아야 하다. 요 문법이에요. 그런데 한국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를 꼭 알아야 해요. 그건 아니에요. 한국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1번.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정답 맞았어요. 그죠? 여러분, 1번부터 2번까지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찾는 거고요. 그 하나의 동사에 4가지 다른 문법을 사용한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그 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과 가장 어울리는 문법은 무엇일까 생각해서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3번,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과 4번 문제는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도 문법이 하나 나오고 선택지에도 문법이 하나 나오니까 문법을 5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문법을 공부할 때 이 문법의 의미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언제 이 문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 항상 같이 공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볼게요. 3번. 동생은 차를 타기만 하면 멀미를 한다. 멀미 알아요, 여러분? 예, 차 타고 나면은 차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배가 조금 안 좋아요. 머리가 조금 아파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멀미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멀미를 하면 차멀미라고 하고요. 배를 타고 멀미를 하면 배멀미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럼 동생은 차를 타기만 하면, 자, 오늘 차를 타요? 괜찮아요. 어제 차를 탔어요? 안 괜찮아요. 그러면 기만 하면 쓸 수 없어요. 기만 하면은 차를 타요, 항상. 차를 타요, 언제나. 이런 의미로 쓰죠. 그래서 저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은 후에 매일매일 졸려요.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맞아요. 저는 밥을 먹기만 하면 졸려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생은 차를 타요? 항상. 차를 타요? 언제나 멀미를 해요. 그러면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문법 찾으면 되겠죠? 탈만 해서, 타는 탓에, 탈 때마다, 타는 동안, 정답 나왔어요. 그죠? 뭐뭐 할 때는 언제나, 뭐뭐 할 때 항상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다죠. 마다. 네. 명사에도 쓸 수 있어요. 그죠? 일요일마다, 월요일마다 한국어 공부를 해요. 이렇게 마다 명사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기만하다는 항상 동사에다가 기만하다를 붙이는 건데요. 여기 기가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먹다, 먹기만 하다, 자다, 자기만 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차를 타요. 언제나. 차를 탈 때마다 라고 해서 을 때마다 그 동작을 할 때 항상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문법, 비슷한 문법 찾았네요.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지 않아요? 네, 선생님은 1번, 2번이 여러분이 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뜻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3번, 4번은 그냥 이 문법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같은 문법을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3번, 4번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잉? 선생님이 여기 번호를 안 바꿨네요. 네, 4번 문제예요. 자, 이 컴퓨터는 낡아서 수리해봐야 오래 쓰기 어렵다. 너무 오래 썼나 봐요. 컴퓨터를 너무 오래 써서 수리해도 쓸 수 없어요. 그죠? 수리해봐야, 수리하다에다가 아어봐야 필요 없어요. 아어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리해요 그래도 쓸 수 없어요. 우리 보통 수리하면 쓸 수 있어요 생각해요. 그런데 수리해도 쓸 수 없어요. 이야기할 때 아도 어도 문법 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의 문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리해 보니까 요거는 원인과 결과 나타내는 문법 아니네요. 수리하는 대로 가지고 올게요. 수리하는 대로 바로 돈을 드릴게요. 수리하는 대로 하면은 자마자 하고 비슷한 문법이에요. 요거는 아니네요. 수리하는 바람에 요것도 원인이죠. 원인과 결과 아닙니다. 수리한다고 해도 요게 정답이에요. 수리한다고 해도. 자, 선생님이 아까 수리해도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수리한다고 해도 여기 아도 어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수리한다고 해도 하고 수리해도 하고 비슷한 문법이에요. 한국어는 문법이 여러 개 사용되면은 그 문법의 의미를 거의 다 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리한다고 해도 하면 여기에 아도 어도가 붙었어요. 수리해도 쓸 수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법이지만 나마나 알아요? 수리 하나마나 쓸 수 없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매일 공부해요. 단어 외워요. 하지만 내일 되면 다 잊어버려요. 단어 외우나 마나예요. 공부 하나 마나예요. 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수리해봐야, 외워봐야, 공부해봐야 네, 그 결과 좋지 않아요. 그거 나한테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봐야 또는 다고 해도 이런 문법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문법 찾는 3번, 4번까지 해서 문법 문제는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5번,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해요. 네, 5번부터 8번까지는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아주 쉽죠. 문제가 아주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면 2점, 4점 조금씩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점수, 내가 3급을 목표로 하든 4급을 목표로 하든 내가 필요한 점수에서 점점 멀어지죠. 자,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5번부터 8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5번.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 매일 아침 신선함을 마셔요. 라고 했네요. 자, 5번에서 8번까지는 여러분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키워드를 찾고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요. 키워드를 잘 찾으면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죠. 자, 마시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함을 마셔요.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 마실 수 있는 것 뭔지 볼게요. 과자, 안경, 우유, 신발. 답 나왔네요. 뭐예요? 그렇죠? 우유. 우유만 마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저 과자 마실 수 있어요. 과자 마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과자는 씹어요. 그죠?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큰 이불도 깨끗하게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죠? 세탁, 건조, 이불 요런 거 찾아야 돼요. 세탁, 건조. 네, 빨래해요. 말려요. 이불도 빨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세탁, 건조 다 가능한 거 뭐 있을까요? 볼게요. 우체국, 여행사, 편의점, 빨래방. 뭐예요? 빨래하는 것과 관계 있죠? 우체국에서 빨래하나요? 아니에요. 자, 빨래, 세탁이라는 거, 세탁기 찾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빨래방. 여기는 조금 빨리 풀어야 여러분 뒤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하지만 빨리 풀다가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키워드를 정확하게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7번, 8번 볼게요. 7번, 8번도 똑같아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하는데요. 7번하고 8번은 조금 글이 달라요. 자, 요거는 보통 이렇게 건강관리, 전기절약, 화재 예방, 교통안전, 뭐 상품 안내 주의사항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왜 썼어요?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7번 글 한번 읽어볼게요. 등산할 때 담배와 라이터는 두고 가세요. 작은 실천이 아름다운 산을 지킵니다. 등산, 산에 갑니다. 담배와 라이터, 담배하고 라이터 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산에 뭐? 불이 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산에 있는 나무 다 타요. 그죠? 그러니까 산에 갈 때는 담배와 라이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했어요. 볼게요. 건강인가요? 전기, 화재, 교통, 산에 걸어가지요. 교통 아니에요. 산에서 전기 쓰지 않아요. 내 건강하고 담배 라이터 때문에 건강관리 생각할 수 있나요? 작은 실천이 아름다운 산을 지킵니다. 나를 지키는 거 아니고요. 산을 지켜요. 건강 아니네요. 그러면 뭐 화재 예방. 불 나면 안 돼요. 불 나지 않게 조심해요. 라는 게 화재 예방이죠. 화재. 불이 나다가 화재예요. 예방은 미리 조심하는 거죠. 자, 불이 나는 것을 미리 조심합니다. 화재 예방. 정답은 3번이에요. 8번 볼게요.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다, 먹다 높임말이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음주를 피하십시오. 먹으면 안 돼요. 술도 안 돼요. 검사를 받아요. 무슨 검사인가요? 아마 우리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받는 검사,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검사하는 그런 검사인 것 같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상품 안내, 주의사항, 사용 순서, 장소 문의. 어디에요? 이야기했어요? 네, 어디 아니니까 장소 상관없죠. 사용 순서, 먼저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없네요? 아니에요. 상품 안내, 이 상품은 언제 사용하면 좋고요. 이 상품은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런 게 상품 안내죠.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주의사항, 이거 조심하세요.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술도 안 돼요. 꼭 지켜요. 조심해야 되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사항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부터 8번까지 조금 쉬운 문제지만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60회 토픽 2 기출문제 중에서 읽기 1번부터 8번까지 선생님하고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9번부터 볼 텐데요. 여러분 만약에 60회 토픽을 치지 않았다면 미리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60회 토픽 선생님 저 쳤어요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풀어보고 선생님 영상을 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기출문제 푼 후에 선생님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